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린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프를 탄젠트 함수까지 그렸죠. 이게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1을 기준으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했어요? 네, 사인 그래프부터 해볼까요? 네, 사인 그래프. 네, 사인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됐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줄였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점대칭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겠죠. 대충 보면 이거 이렇게 돼야죠. 자, 그 다음에 뭐죠? 네, 코사인. 네, 코사인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축대칭, y축대칭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좀 예뻤는데 좀 지저분해졌네요. 네, 이걸 그냥 그걸로 할 걸. 자, 어쨌든 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진짜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였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그렇죠, 바로 핵심이 되는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사인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탄젠트가 진짜로 이렇게 그려지는가, 0부터 90도까지.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보장이 돼요. 자,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던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그런지 보는 이야기로 가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로 못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공부는 새로운 걸 깨우치기보다는 우리가 했던 것이 얼마큼 부족한지 지금, 그래서 새로운 어떤 영역을 개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 이야기가 항상 중요하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사실은 이 함수라는 것이 탄생했던 직각삼각형, 다시 말해서 이 각이 0도부터 90도까지 사이에 있던 것, 그게 사실은 진짜로 중요한 거였어요. 거기서 거의 모든 원형이 나오죠. 우리가 나중에 확장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각이 이만큼이 아니라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까지, 그 다음 요렇게 되는 것까지, 그 다음 반대로 또 요렇게 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거의 뿌리는 사실은 직각삼각형에 있었어요. 그 씨앗이.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냐면,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사인의 그래프가 진짜로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전 시간에 했는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아는 거 하나는 뭐냐면, 얘가 이거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y는 x보다는 작다는 거죠. 여기서만 같고 그거보다는 점점 차이 나면서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에서 얘는 0일 때, 얘는 1일 때, 얘는 2분의 파이죠, 그냥.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여기가 2분의 파이, 미안합니다. 1,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거 하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만 진짜로 이게 그런지, 이게 정확한 그래프가 진짜로 이게 이 모양으로 나온지만 알면, 우리는 이제 대칭성과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가 진짜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알 수 있죠. 1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그렇죠? 물론 탄젠트 그래프는 약간 미묘한 그게 있어요. 탄젠트 그래프가 진짜로 여기서 이렇게 가느냐,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지만 왜냐하면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이걸 규명하려고 해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동안에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기울기 이야기 전에 지금 했던 이야기를 한번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까지 확장하면서 이제 알파가 이제 실수가 된 거죠. 모든 실수일 때 라디안이에요. 그럴 때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사인 마이너스, 자, 제가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은 답을 해보세요. 이쪽에다가 일단은 지금까지 알파를 계속 쓸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쪽은 뭐죠? 그 다음 이번에는 코사인. 이번에는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는 지금 뭘 보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 탄젠트는 뭐죠? 자, 이게 1번 그룹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볼게요.
자, 이거 뭐죠? 그렇죠. 대칭성에 대한 얘기죠. y축 대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sin x 이게 sin 알파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네, 서서히 여러분 손으로 많이 해본 사람은 익숙해졌을 거고 안 해본 사람은 이제 계속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 얘는 그렇죠, 코사인 x. 그 다음 그 밑에는 탄젠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탄젠트. 그래서 얘와 얘가 y축 대칭이죠. 네, 원점 대칭이죠. 그 다음 얘가 y축 대칭. 그렇죠? 자, 얘를 대칭성이라 y축 대칭성이라고 해볼게요. y축 또는 축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 원점 대칭, 대칭성, 한마디로 대칭성, 대칭성질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감히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주제와 함께. 자, 그 다음에 얘를 x 더하기 알파라고 이제 이 서서히 x를 써야 될 때 이거 뭐야? x를 써야 될 때 됐거든요. x를 써야 할 때 됐는데 안 쓰고 알파를 쓰다 보니까 처음에 하던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자, 이것도 가로쳐야 되고요. 원칙대로 하면. 네. 그래서 얘가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는 뭐죠? 자, 여기다 코사인 사인에 대해서 탄젠트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자, 뭐죠? 자, 얘를 두 번째 그룹이라고. 얘는 주기성이겠죠, 당연히. 네, 주기성. 여기는 파이분의 2고 여기는 파이죠, 그냥. 2파이죠. 미안합니다. 자꾸 제가 너무 많은 실수를 하죠. 네. 미리 써놔도 이렇게 돼요. 그냥 2파이 또는 2파이 k라고 해도 되죠. k가 정수일 때 알파 더하기 2파이 k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여기는 파이 k 해야 되죠. 왜냐하면 탄젠트는 우리가 봤다시피 주기성이 그거였기 때문에 주기성이란 것은 바로 이만큼 움직이더라도 똑같은 게 나온다. 또 x라고 쓰고 있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x를 쓰더라도 지금 알파인데 지금 선생님이 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주기성. 세 번째는 우리가 뭘 정리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뭐 보각성, 그러니까 각을 보충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이동이라고 봐도 될까요? 뭐 이동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각을 보충한다 이런 말도 해도 되고요. 자, 사인 알파 더하기 파이분의 2는 어떻게 되죠? 90도로 옮긴 것은 그 다음에 코사인을 하면 여기다가 코사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뭐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이야기가 똑같으니까 이번에 사인에 대해서만 알파 더하기 파이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사인에 알파 더하기 뭐 2분의 3파이면 어떻게 되죠? 뭐 2분의 4파이면 당연히 여기 있고요. 네. 자, 어떻게 순환하고 있는지 보죠. 자, 첫 번째 건 뭐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익숙해진 사람은 알겠죠.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빙빙이 돌고 있죠.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다 정리가 쭉 됐나요? 머릿속으로도 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해보죠. 이것도 뭐 보각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이번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파이 마이너스 알파 사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2분의 또 이러네요. 2분의 3 이거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맞는데요. 자, 왜 이러죠?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이 페이지를 엄청나게 아껴 쓰다 보고 구석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항상 벌어져요. 공책 정리를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식의 이게 마이너스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세요. 암산으로 해도 좋고요. 이제 그래프가 익숙해진 사람은 그래프가 익숙해졌거나 식이 익숙해진 사람은 암산으로까지 할 수 있죠. 자, 암산을 안 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 마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이렇게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이제 진짜로 그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이제 하러 가죠. 네, 다시 말하지만 이게 이제 길게 있겠죠. 물론 여기도 사실 길게 있어요, 이쪽도. 자, 그렇지만
자, 우리한테 원형이 되는 것, 씨앗이 되는 것은 뭐였어요? 씨앗이 되는 것은 바로 요거였죠. 사인의 90도 이만큼이었어요. 이만큼. 네. 이게 진짜로 매끄럽게 하나도 어디서도 울퉁불퉁하지 않고 진짜로 매끄럽게 이렇게 되면서 진짜로 YNX에서 바로 이 부분, 그 YNX 그래프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진짜 연속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연속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선가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물론 울퉁불퉁한 건 없겠죠. 근데 뭐 우리가 그건 짐작일 뿐이죠. 우리 직관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 직관을 믿을 수도 있지만 못 믿을 수도 있으니까 자 탄젠트 이야기 나중에 하고요. 자 이걸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울기의 순간 2점 x라면 여기서 순간적인 기울기의 변화량을 봐야죠. 네, 그러면서 그 순간적인 기울기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진짜로 그렇게 항상 이렇게 이 부분이 이게 위로 볼록으로 되는지를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기울기는 0인지 본다면, 네, 이것만 해결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가 이런 식으로 안 갔을 것이다 또는 이런 식으로 안 갔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되면 뭐 대칭돼 버리면 기울기 0이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볼록이고 여기 오목이고 다시 여기 위로 볼록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서 위로 볼록인지, 그렇다면 미분도 두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볼록성을 보려면. 자, 그렇다면 바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약간 변화시켜 가지고 여기다 x 더하기 델타 x에서, 네, 그렇죠. 바로 여기서 x만큼 뺀 것, 다시 말해서 델타 x 분의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델타 y를 봐야죠. 이렇게 되는 부분. 네, x에 대응하는 부분은 얘가 sin x가 되겠죠. 네, 여기는 sin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x 더하기 델타 x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sin x 더하기 델타 x에서 얘를 빼야죠. sin x를 뺀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전체에다가 이제 이 리미트 프로세스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그동안 해온 방식이에요, 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만약에 델타 x를 0으로 봐버린다면 얘는 결국 뭐가 돼버려요? 분모 0이고 분자도 0이 돼버리죠. sin x 빼기 sin x니까 sin x 빼기 sin x 이 부분이 0 돼버리면 똑같은 거니까. 바로 이런 꼴을 어떻게 돼요? 이런 꼴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조작해야 돼요. 얘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옛날로 한번 잠시만 돌아가 볼까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말이죠. 우리 예전에 f 곱하기 g에 바로 우리가 요거에 도함수를 알 때 dx분의 d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얘도 원칙대로 일단 쓰죠. 일단 원칙대로 x 더하기 델타 x 곱하기 g에 x 더하기 델타 x를 쓰고, 네, 그 다음 마이너스 fx gx를 썼죠. 네, 그 다음에 결국 밑에 델타 x만 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조작했죠. 뭘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 조작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놓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 기억나죠? 네, 다시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f분의 1에 바로 이런 구분의 dx분의 dy, dx분의 d. 자, 이런 건 어떻게 했어요? 얘는, 그렇죠. 얘는 당연히 얘도 원칙대로 써주면 x 더하기 델타 x에다가 빼기 fx고 이거 분의 델타 x죠. 이때도 만약에 이게 또 0분의 0꼴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작해줘야죠. 어떤 식으로 조작해줬죠, 얘를. 어떤 식으로. 네, 그 함수 성질에 따라서.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근호함수의 dx분의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dx분의 d 같은 경우는 요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요것도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리미트 프로세스를 제가 지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자, x 더하기 델타 x 빼기 이렇게 되죠. 루트 한 다음에 델타 x가 되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뭘 똑같이 곱해줘가지고 얘를 조작하죠. 그리고 간단히 만들죠. 일단 델타 x분의 델타 y를, 네, 델타 x분의 델타 y를 간단히 만들어서 얘가 영향을 안 미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미트 프로세스를 했어요. 이것만 그랬어요? 이것도 그랬죠. 바로 요거에 대해서 dxt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죠.
얘는 어떻게 했어요? 2에 x 더하기 델타 x 빼기 2x 하고 델타 x 한 다음에 얘도 조작했죠. 자, 얘도 얘의 성질에 따라서 얘는 2의 x 곱하기 2의 델타 x였다 가지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것도 했었어요. lnx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lnx도 ln 그렇죠. x 더하기 델타 x 여기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로그의 성질을 갖고 조작을 많이 했었죠. 위에는 지수 성질 갖고 있고요. 델타 x. 자,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이 모두 다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렇게 했죠. 이 모두 다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을 갖고 요거에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함수의 성질 썼죠. 얘는 곱셈의 성질, 얘는 나눗셈의 성질, 나눗셈의 연산, 그 다음에 얘는 근호 함수, 그 다음에 얘는 지수 함수의 성질, 얘는 로그 함수의 성질 써가지고 바로 얘를 조작한 다음에 얘를 간단히 만들었죠. 바로 요거 이 델타 x와 관계를 가지고 간단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리미트 프로세스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상가함수에서 사인 함수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방금 제가 썼던 칠판을 좀 다시 드르륵 끄집어봤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결국 바로 이 부분을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부분을 델타 x와 관계로, 네, 이건 없어지니까 델타 x를 조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간단히 하면 결국 바로 이거죠. 바로 사인 x 더하기 델타 x에서 이 델타 x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무언가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로 우리가 사인 함수에 대해서 뭔가를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lnx, 그 다음에 뭐 근호 함수,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항상 이것들의 근본 성질을 알아갖고 그 성질을 이용해서 델타 x를 끄집어낸 다음에 풀었듯이 여기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직 뭔가 부족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리는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를 사인 함수에 대해서 단지 그래프만 아는 게 아니고 뭔가를 더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방향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그래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뭘 모르고 있고 우리가 뭘 알려고 가야 되는 건지. 자, 재밌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내일부터 이게 시작하면 되죠. 자, 한동안 우리는 기울기 함수에서 이제 기울기에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사인 함수 자체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